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곰처럼 둔해가지고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남한테 피해주는 그 둔탁한 곰보다는 차라리 여우가 나, 차라리 폭스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내려갔죠? 한전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샀습니다. 빨래기기 콘텐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7년 그리고 사별 후 또 재혼 후 7년째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변 친구들과의 문제로 제가 자격지심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만사가 귀찮고 사람들과 전화통화도 피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결혼하고 전 남편은 7년간 알코올 중독, 또 재혼 후 남편은 도박 게임 중독,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암흑의 시간을 죽지 못해 사는 요즘의 저입니다. 분명 결혼 전엔 다 같이 웃고 즐겁게 모임도 하는 친구들이었지만 갈수록 저의 기울어지는 형편과 내리막길을 지켜보는 친구들은 서서히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두세 명만 몇 달에 한 번 간간히 전화만 오곤 합니다. 문제는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공과금 걱정에 생활비에 허덕이는 저와는 달리 잘 살고 지내는 그 지인들의 전화들이 이제는 위로가 아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되었다. 이번엔 어디로 여행을 간다. 어디로 동네 아줌마들과 쇼핑을 간다. 세 명이 돌아가며 각각 이야기를 놓을 때마다 평소에 공감 100배인 저의 성향상 맞장구 쳐주고 축하도 해주고 할 테지만 수년간의 지친 몸과 마음의 한계에 극에 달해 있고 예민해져 있는 저에게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나면 극심한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한 석 달에 한 번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없나 뉴스거리 제보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화를 하고는 잘 지내? 또 전화할게 하고 끊는 친구, 강아지 산책시킬 때만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려고 전화하는 친구, 온갖 남편 자랑 시댁 자랑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 입으로 부럽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전화를 끊는 지인 등등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혹시나 나의 불행으로 그들은 행복감을 얻어가는 건지도 모르죠. 친구라고 하기엔 멀고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안 받기도 애매한 그런 사이라 완전히 잠수를 탈 수가 없네요. 남아있는 감정의 에너지가 1%도 안 남아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알아줄까요? 제가 사연을 읽자마자 여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딱 떠올라가지고 모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해. 텔레비에 유튜브에 본인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단 나오면은 혀가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편집하다가 숨 넘어가요. 저희 엄마랑 상황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일찍 사별을 하고 뭐 아버지께서 도박이라든지 뭐 게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극심한 MBTI 이성향으로 너무 외향적이라 집보다는 이제 주로 밖에 나가서 계시는 분이었어요.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혼자서 애 둘을 키우려다 보니 저 말고 남동생도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편함이라 그러죠. 거기에 노란색 봉투가 항상 있었고 공과금 늘 밀려 있었고 엄마가 기본적으로 늘 화가 나 있었어.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보면 엄마 엄청 소녀 같고 막 여성하고 막 사분사분하시잖아요. 이빨 다 빠지신 거예요. 임플란트 다 빠진 호랑이야. 예전에는 진짜 백두산 호랑이가 우리 집에 있었어. 엄마 왜? 내가 비염기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 화를 냈어요. 너 왜 아파? 내가 손발 닦으라 그랬지. 나도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정말 왜 저럴까? 왜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날카롭고 무서울까 그랬었는데 이젠 알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드니까 우리를 두고 튀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지금은 감사해요. 이제는 이제 머리가 굵었으니까 저도 알죠. 그러면서 또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구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뭐 누구 만나고 막 이런 게 없었구나. 우리 사연자님 마음처럼 아마 비슷하게 우리 엄마도 친구 하나도 없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엄마 알죠?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여행 갔다 와가 키링 40개 사는 거. 아, 저 친구가 하나 좋으시겠어요. 장례식장이 화려하시겠어요. 몇 개예요? 42개요. 너무 웃기다. 너무 이쁘지 않니? 예. 도대체 우리 엄마의 친구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기념품으로 키링을 40개를 사시더라고요. 제 돈으로. 이럴 거였으면 내가 키링 공장하는 남편이랑 결혼했지. 근데 기억이 나. 우리 엄마도 삼총사라고 세 분이서 이렇게 붙어 다니던 멤버가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그 집 딸내미들이랑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 집 가면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 이 집 부자다. 우리 집 바닥은 장판 이렇게 우는 거 깔아놨는데 이 집은 약간
돌 같은 거 깔려있고 대리석이다. 숨길 수가 없어, 부티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집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때가 좋은 옷에다가 곱상하게 잘 꾸미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입는 옷 같은 거 우리 엄마 주고 우리 엄마가 그거 얻어와가지고 집에서 막 입어보고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그 삼총사 중에서는 조금 많이 가세가 기우는 가장 힘든 분이셨죠. 그러니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겠어?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는 고민 자체가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공과금이 밀려가지고 그게 그냥 너무 힘든 게 고민인데, 누군가는 또 요즘 약간 마음이 좀 적적하고 좀 심란하네, 바다나 보러 가자, 내가 다 낼게, 가자, 뭐 내 차로 가자. 그러면 그게 바퀴 4개 달린 차에 같이 타고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 바다를 즐길 수 있겠어요? 같은 파도를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눈에는 그냥 이제야 바다 보니까 살 것 같다,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들어가야겠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관계가 계속 만나지겠어요? 아예 이제 사는 게 다르다 보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마 그 후로는 어릴 때 이후에 한참을 엄마가 뭐 친구라는 개념의 누군가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보험일 같은 것도 했었으니까 뭐 일하면서 계약자, 뭐 도움 주신 분, 일로 엮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었지, 뭐 친구 이거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최근이에요. 한 6개월, 7개월 전 얘기니까 갑자기 예전에 그 어울려 다니시던 분들 중에 친구 한 분한테 연락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분 따님이 연락이 왔나 뭐 그 친구분이 왔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한번 보러 가고 싶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지만 저도 못난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사람이 그 상황이 계속은 없구나, 그렇다고 제가 사탄처럼 뭐 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씁쓸한 마음도 들고,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면서 이게 사람이 계속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사별도 하고 남편도 계속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막 삶이 허덕이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도, 아까 사연에서 뭐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암흑 같다라고 하셨지만, 터널이 분명히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들어오는 군형이 있으면 나가는 군형이 있으니까 터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뭐 친구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 봐, 힐링 40명 5만 따나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하고도 그 어릴 때 약간 그때는 불편해서 못했던 얘기도 지금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추억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연락이 왔던 엄마 친구분도 좋아지실 거라 믿고, 우리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지금도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물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말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 같고, 진짜 그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죠. 내가 포기 안 하고 니네 끝까지 키우고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살다 보면은 다행인 순간이 와요. 지금 뭐 가끔 연락 와가지고 내 속 긁고 막 뒤집어 놓는 그 친구, 뭐 지인분들 없어도 돼. 연락 아예 안 받아도 애매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애매한 사이면은 지금은 좀 멀어져도 괜찮잖아. 진짜 친구들이면 지금 뭐 연락 당장 안 하고 연락 끊겨도 내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안정이 돼서 그때 다시 연락을 하면은 어색한 거 없이 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게 사람 인연이고 그게 친구지. 이거를 안 받아야 내가 사라지는데 살아야지. 일단은 우리 남편이 뭐 지금 뭐 어디 회사 대표가 됐다, 이번에 뭐 아줌마들이랑 어디 쇼핑을 하러 간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람 속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탁기처럼 뒤집는 거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곰처럼 둔해가지고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남한테 피해주는 그 둔탁한 곰보다는 차라리 여우가 나, 차라리 폭스가 나은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게 1순위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친구들이랑 전화를 했을 때면 우울감도 오는 거고, 평소에 같으면 내가 엄청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에너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뭐 공과금을 내고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도움 주고 일거리라도 조금 소개시켜주고, 그게 내 친구야. 그게 내 귀인이고, 이걸 뭐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설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하면은 상대방은 왜 얘는 맨날 전화만 하면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죽는 소리고 앓는 소리만 하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래도 혼자서보다는 이 감정 조절이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대화로 치유되고 거기서 스트레스가 조금 다운되고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뭐 집안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면은 수다를
떨긴 떠는데 이걸 꺼내는 순간 주변에서 위로라든지 뭐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긴 나가. 성향상 MBTI가 이기 때문에 나가요. 나가서 전혀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 신스타님이랑 한나원이랑 너무 실명이다. 그 무리가 있어요. 직업도 하는 일도 저랑 관계가 하나도 없어. 교집합이 1도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나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한 7시간 정도 이거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저 요즘 술도 안 먹거든요. 커피도 끊었잖아요. 맨정신에 정말 수다만 7시간을 티 먹으면서 얼그레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에 재미지신 분이야. 밝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는 또 받으면서 나도 거기 휩쓸려가지고 까르르 끄르르 하다 보면은 너무 힐링이 되고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그렇게 그냥 이바구란다. 수다를 털고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제 탈출구가 이거예요. 빨래개기 콘텐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 약간 정신 놓은 것처럼 혼자 계속 떠드는 것 같아도 나중에 영상 올리고 나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게 찌그락빠그락 오고 가는 수단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거기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전혀 다른 댓글이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마음이 전환되는 게 느껴져. 아, 막 이렇게 놀랄 때도 있고. 우리 자기야 같은 경우도 그게 너무 필요해요. 숨쉴 군형. 저 같은 경우는 2개나 있는 거잖아요. 들숨, 날숨, 콧구멍 2개인 것처럼 빨개콘이랑 그다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떠드는 거. 우리 엄마도 그게 안 되니까 어릴 때 그렇게 화가 많고, 우리 엄마 예전에 아프기도 훨씬 진짜 많이 아파서 지금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았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스트레스랑 화병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우리 자기야는 그거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요즘 보면서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쇼츠 같은 거, 뭐 예능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제 거 영상 보는 것도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 올라가면은 댓글에 따뜻한 위로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도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이라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금수 말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까놓고 얘기를 해서 저만 해도 누군가의 불행을 듣고 그래,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도 모르게 위안을 얻는 그런 후진 존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행복을 보면서 와, 부럽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 가질 수 있잖아. 그냥 그런 너무 보통의, 어떻게 보면 그보다 조금 더 후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제가 멋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심지가 너무 올고 굳어서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고 그러고 싶은데, 다도 모르게 친구랑 전화하다가 결국은 친구가 야, 그래도 부럽다 그 얘기를 듣고 아차 할 때가 있어. 우리 사연 주신 자기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이게 입장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저 아줌씨도 빨래기면서 남들한테 조언이나 한다 치고 조금 이렇게 머리 굵게 앉아있는 저 아줌마도 저렇게 후진데 그냥 사람이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내 돌파구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입구랑 출구 없는, 군형 없는 터널은 없다.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를 터널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주말에 어디 터널 라이트 가 있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